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썩은 것을 썩었다고 말하고 어두움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썩어진 가운데 소금이 되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는 것이다. 조현삼 목사님의 말의 힘 중에 한 부분입니다. 누군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어둡고 부패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겠죠. 빛과 소금, 너무나 많이 들었던 단어라서 자칫 식상할 수도 있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를 돌아보게 하는 단어입니다. 목사님, 작은 불꽃 하나가 세상 전부를 밝게는 못하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서 이 작은 빛, 불꽃 하나는 정말 큰 아름다움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흑백 녹리가 뚜렷해요. 네. 미지근한 거는 토해버린다 그랬는데 차든지 덥든지 중간에 그냥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은 환영도 못 받지만은 성공도 어려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거면 이거 아니면 아닌 게 뚜렷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일날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월요일날 가보면 또 그게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흑백이 뚜렷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공경해야죠. 근데 뭐 어떤 땐 재산 때문에 부모와의 갈등도 있고 형제 간의 갈등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대화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뚜렷하게 갈라져 있어야 되고 또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악한 일을 하는 사람 뚜렷하게 구별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 참 요새 마음 아픈 게 암만 대법관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대법원장 출근 시간에 화염병 해서 불나게 하는 그런 자체는 참 인간 사회에서 없어져야 되지 않나. 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표현을 해서 이거는 난 불만이 많다. 그러고 거기에 수긍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수긍하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특별히 강릉의 현직 시장님을 모셨는데 예. 뭐 그분 얘기 들으면서 아마 좋은 인상을 가지시게 될 거로 믿어요. 예. 네, 세상 가운데서 정말 미지근한 신앙인이 아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강원도 강릉의 든든한 일꾼 김한근 시장님이 스튜디오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나눠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강릉시장 김한근입니다. 특별히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과 전 세계에서 선교의 사역을 담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또 수많은 자원봉사분들, 또 아침부터 새벽부터 추위와 싸우고 있는 장병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뭐 처음에도 만나 뵙고 제가 느낀 점인데 네네. 김한근 네. 함자가 네네. 나 같으면 만근이라고 그러지 왜 한근이라고 그러시나. 아버지가 그렇게 지어주셨는데 네. 김만근. 네. 예. 우리가 이제 부족간에 고기 사러 가면 한근만 주세요 네. 그러잖아요. 그 이름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보신 적이 없나요? 네, 어릴 때 뭐 당연히 뭐 놀림 많이 받았고요. 돼지고기 한 근, 두 근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선거 나와서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네네네. 기억하기 좋고 네. 어디 어르신들한테 가면 돼지고기 한 근은 조금 이렇게 그럴 것 같아서 한우 또 소고기 한 근으로 꼭 기억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또 근데 한 근이지만 마음은 천근 만근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께서 기억하기 좋은 이름이어서 감사했습니다. 지난번 동계 올림픽을 치르셨죠? 네네, 강릉이 치렀습니다. 네. 네네. 그 동계 올림픽을 치르시면서 지금 남북 화해 무드가 물을 익어가고 있는데 네네. 물론 우리가 경계할 점도 있어야 되겠죠. 네네. 이제 철도도 이제 조사에 들어가고
또 지금 당장 철도를 놓는다 하더라도 사실 이북 사람들은 마음 놓고 여행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남한 사람들은 네, 네. 기차 타고 한번 평양 가고 싶고 기차 타고 한번 청진 가고 싶어 할 텐데 과연 북한 사람들에게 지금 현 상황에서는 네네. 그게 그림의 떡이지요. 네, 현실적으로 뭐 제가 지난 8월 달에 평양을 이제 다녀왔는데요. 우리가 휴전선을 넘어서 개성공단을 딱 벗어나는 순간부터 평양까지 가는 그 약 한 3시간 반 정도를 갔는데요. 저희들은 올라가면서 이제 일단 휴게소 같은 게 없어서 사실은 육로로 가셨겠죠. 네네, 육로로 갔는데 최초로 이제 육로로 이제 간 경우인데요. 이 다가오는 그러니까 평양에서 개성으로 오는 차가 한 10대밖에 안 됐어요. 네. 그것도 이제 아주 오래된 차량들이니까 실제로 유동인구가 없다는 게 이제 굉장히 놀라웠고 또 개성에서 그 평양까지 가는 동안에 뭐 편의 시설이 거의 전무해서 뭐 이제 앞으로 경제가 발전되면 거기도 급성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시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 강원도 네네. 하면 굉장히 길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계올림픽에 네네. 강릉은 뭐 적잖은 PR도 됐고 네네네. 또 적잖은 소득도 있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런데 속초나 네네. 통해나 네네. 삼척이나 그런데 굉장히 소외 의식을 느끼는 것 같은데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네, 사실이고요. 지금 동계올림픽의 이제 후광 효과가 실제로 경기 진작으로 잘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또 올림픽 시설이 다 이렇게 평창 같은 경우에는 철거가 되다 보니까 남아 있는 이제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또 이 공허감이 크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다만 이제 올림픽을 치르면서 이제 교통 인프라는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KTX 일단 강릉선이 개통이 됐고 향후에 지금 또 춘천 속초 철도도 지금 이제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 5년 정도만 지나면 굉장히 좋은 여건에서 강원도 동해안을 찾으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시장님은 그 국회 가장 중요한 직책인 국회의사국장을 거치셔서 또 일반인 공무원 최고위직 1급 법제실장까지 오르셨다고 하는데요. 네, 네. 그 스토리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사실은 제가 이제 처음부터 공직을 이제 어릴 때부터 뜻을 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원래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이제 목회를 염두에 두고 원래 이과생이었습니다. 네. 이과생인데 당시에 이제 철학과를 서울대 철학과를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하고 이제 중간에 여러 과정을 거치고 그 당시에 이제 학생 운동을 하던 이제 과 분위기가 그 당시에 사회적인 어떤 상황이 그런 이제 여건이었고요.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ROTC 장교 임관을 하게 되고요. 많은 이제 생각의 전환도 있고 또 그래서 취업을 했어요. 일반 기업체를 잘 다니다가 30이 넘어서 이제 고시 공부에 뛰어들게 되고 또 공직 생활을 또 짧지 않은 기간을 하면서 또 상당한 기간을 절반 가까운 기간을 또 외국에서 외교관으로 있고 마지막 이제 몸담았던 직장 국회에서 1급 공직자를 마지막으로 명예퇴직을 정년을 상당히 남겨놓고 선택을 이제 선거라는 걸 출마해 보겠다고 공직을 이제 명예퇴직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년 만에 이제 선거 1년 한 반 정도 되는데 1년 반 준비를 해서 지금 현재 이제 강릉시장으로 어렵게 정말로 예. 당선이 돼서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김한근 강릉시장님과 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홀어머니께서 네. 보험 설계사 하시면서 키우셨다고 네. 예 들었습니다. 네, 이 가족사인데요. 네. 저희 이제 부친께서 조금 일찍 작고를 하셔서 30대 이제 중반의 어머님이 사남매를 홀로 기르셨지요. 그래서 참 이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이제 사남매가 공교롭게 다 공직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내 동생이 이제 행정고시를 통해서 지금 행자부 행정자치부의 재정 담당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 이제 경제국장을 마치고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내 동생 행정고시 보고 얼마 있다가 어머님은 또 작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홀어머님께서 이제 평생을 굉장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그 덕으로 이제 사남매가 국가의 녹을 먹고 있습니다. 네. 예. 강릉을 한번 이렇게 봤을 때 시장님께서 네, 네. 이제 내년도에 그 대부분 지방도시 가보면은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일거리도 창출하고 정말 관광 도시로서의 강릉을 육성해봐야 되겠다. 그 이제 강릉에서 또 뭐 청진까지 올라가는 기차가 굉장히 아름다운 기차 코스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다 이루어지면은 시장님이 어떠한 꿈을 갖고 계세요? 이제 우선 강릉이 저는 이제 2마리 토끼를 좀 잡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우선 강릉은 관광 도시로 제주도와 이제 견주는 주요 관광지죠. 근데 또 생각해 보면 뭐 우리가 소렌토나 나폴리나 베니스나 또는 뭐 체코의 프라하나 뭐 두브로니크 같은 이런 세계적인 관광 도시의 네임 밸류를 얻었는가에 대해서는 또 한번 자성을 해보고요. 그런 명성을 얻기까지 또 지난한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른 토끼는 이제 기업이 이제 조금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역적으로는 우리 강릉의 가장 남쪽에 산업 단지가 있습니다. 옥계 비철금속 단지가 따로 있어서 여기가 이제 향후 우리가 북방으로 가는 유라시아로 뻗어나가는 물류의 중심지가 로 조금 발돋움 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고요. 북한에 이제 광물 자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광물 자원들을 잘 가공하는 그런 기지가 되고 또 KTX 강릉선이 수도권 이제 경기 서울 경기에 이제 많은 물류들을 강릉으로 오고 부산 경남 쪽에 물류들이 또 부산항을 통해서 오는 일본의 물류들이 강릉에 집적이 되고 같이 모여서 분류가 돼서 또 유라시아로 가는 그런 꿈을 꿉니다. 네. 시장님 지금 네. 출석 교회는 어디신가요? 네, 저는 이제 강릉 중앙감리교회를 이제 어릴 때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네. 예. 교회 자랑 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저희 교회는 이제 이철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하고 계시고요. 전 동부연회 감독님이셨고요. 우리 영동권의 영적 이제 중심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교인 수에서 많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가 1901년도에 교회가 이제 처음 하디 선교사께서 설립을 한 이후에 3.1 운동이 저희 교회에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영동 지역의 기독교 성시화를 위해서 부단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실제로 영동 지역의 YWCA나 YMCA 활동들은 이제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연탄 봉사나 뭐 지역사회 소외된 계층에 대한 그 지역사회 공헌도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이지 않게 이렇게
묵묵히 애쓰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네. 근데 시장님 지금 강릉이 인구가 네네. 줄어드는 현상인데 네네네. 이걸 어떻게 막고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방 도시가 다 공통적으로 뭐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뭐 출산율 문제가 이제 심각하고요. 우선은 이제 근본적으로 국가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져야 되는 출산 장려 정책이 있어야 되는 건 전제로 하고요. 지방 도시 입장에서 수도권으로 집중돼 있는 여러 가지 수도권 집중화 현상들을 분산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방 도시도 정부 정책에만 이렇게 기다릴 게 아니라 스스로의 자구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현실적으로 물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관광 명소화를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혜택들, 교육의 혜택들, 그다음에 교육. 이제 네네 그런 부분들 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지방에 살만한 여건이 돼야지만 지방에 결국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인프라들이 어느 한 순간에 천지개벽하듯이 바뀔 수는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그러자면 중앙에 집중된 정부 예산의 구조들 이런 부분들이 분권화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평생 이제 공직 생활을 대부분을 국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고 법률 심사를 했지만 중앙의 권한이 여전히 이제 막강하고 다들 지방 정부는 특히 이제 지금이 이제 12월 달 예산철인데 국회 여의도를 쳐다보게 되고 또 한 8월 달부터는 기획예산처에 가서 기획재정부에 가서 예산을 이제 따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경제 자립도가 네네.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강릉이. 자립도는 이제 우선 예산 자립도라고 우리가 예. 재정 자립도라 그러는데요. 강릉 같은 경우에는 한 20%를 조금 넘습니다. 23% 정도가 되니까 대부분의 재원을 국가로부터 하는 거죠. 이제 지방 재정 자립도는 우선은 이제 기업로부터 받고 있는 한 10분의 1의 법인세, 그 다음에 우리가 소득세를 좀 내고 있고요. 또 아파트 같은 걸 짓게 되면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지방세 구조들이 굉장히 지방이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수도권 위성 도시들이 지방 재정 자립도가 높지요. 이제 성남 뭐 이런 데 같은 경우 용인 이런 데가 다 아파트 밀집 지역이 지방 재정 자립도가 높습니다. 반면에 지방 도시들은 강릉만 해도 이 면적이 뭐 어마어마한 면적이고요. 서울보다도 훨씬 크고 또 인구는 그에 비해서 뭐 아주 작고 또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국가로부터 노령연금 같은 고정 비용이 나가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가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단순하게 분권화를 시킨다 그래서 재정 분권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권한만 준다는 게 아니라 예산 구조에 대한 전제가 없이 그냥 단순한 분권화는 그리 의미가 없습니다. 그 역대 시장님들이 네네. 무척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그거는 뭐 전국적으로 다 노력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구조를 근본 개혁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죠. 사실은 그래서 일정 정도의 기업이 뒷받침이 돼야지만 지방 재정 자립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삼성 기업 같은 게 큰 게 하나 네네. 거기 들어온다. 네네. 그래 치치부시에 네네. 캐는 본부가 거기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가보니까 뭐 미세먼지도 없고요. 네네. 물도 깨끗하고. 네네. 그래서 강원도도 그러한 저기에서 그러한 그 청정을 기술로 하는 회사가 두서너 개가 강원도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인력이 따라오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그 사람들도 뭐 아파트에서 살아야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반면에 이제 관광 도시로 육성이 되면은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일본을 가다 보면 왜 동해 바다를 이용 안 하고
서해 바다만 이용하나 이쪽에도 항구가 있을 텐데 네. 근데 결국에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가면은 그냥 금방 일본하고도 갈 텐데 이제 그런 것도 네네. 우리 강릉 예를 들어 항구가 어떻다 어디 항구가 어떻다 이제 제가 미국을 보니까 동쪽에 있는 항구들이 캘리포니아 항구한테 물동량을 다 뺏기잖아요. 네네. 뭐 지사들이 열심히 와서 노력을 하더라고. 항만청장도 만나고 네네. 왜 맨날 LA로만 들어갔냐. 네. 거기서 기차로 또 동쪽으로 연결하면 며칠 걸리거든요. 저게 네. 그 시간을 파나마 운하로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날 텐데 뭐 그런 저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조그마니까 이제 일본하고 그냥 직거래로 뭐 몇천 톤짜리가 왔다 갔다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 동부 항구는 쓸만한 항구가 없습니까? 동쪽에? 실제로 국가 항구가 있습니다. 이제 속초, 속초. 그다음에 이제 국가 항구 중에 이제 우리 옥계도 국가 항구고요. 동해항, 그다음에 이제 뭐 포항, 울산 이런 데가 이제 다 국가 항구입니다. 동해항도. 근데 이제 지역적인 여건으로 보면 강원도는 일본보다는 러시아나 유라시아로 가는 이제 그걸 개발해야 된다. 네네. 그게 북해 항로를 개발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철도와 같이 병진을 해서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좀 향후에는 좀 여건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가족 현황을 좀 시장님 말씀을 드려서 어머님 돌아가시고 네네. 이제 몇 남매 두셨어요? 저희 삼남일녀입니다. 네. 지금 다 네, 출가하고 다 출가해서 다 공교롭게 공무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어디서 만나셔서 어떻게? 제가 이건 좀 과외하던 집에 이제 큰 딸이죠. 과외 가르친 집에 큰 따님하고 대학 다닐 눈이 때. 맞아서 얼마 동안 연애하다가 결혼하셨어요. 군 생활을 할 때 장교 생활할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연애를 이제 했고요. 제대하고 그 장인 장모님은 오케이를 하셨고 반대가 심했죠. 왜? 왜냐하면 이제 호르몬니에 예. 또 사남매, 장남매 또 그렇게 이게 너 가면 넉넉한 고생하겠다. 집도 아니고 아주 곤궁한 집안이고 처가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금융 기업에 다니셨는데 장인어른께서 자꾸 하셨습니다만은 굉장히 맞딸이고 또 집사람이 저희가 굉장히 그 시장님이 반대를 많이 하셨죠. 그 부모님들이 반대하시는데도 결국엔 승리를 하셨잖아요. 뭐 승리라기보다는 이제 뭐 이렇게 오래 버텼죠. 뭐 네. 제가 그러면 이제 사모님은 지금도 네. 후회를 안 하시고 뭐 시집 잘 오셨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니 뭐 그래서 얼마 동안 같이 새기셨어요? 이제 결혼할 때까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와, 그 오래 장교 걸리셨구나. 생활을. 네네. 그때 아이 뭐 여자가 너 하나뿐이냐 나 다른 사람 찾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하시고요. 뭐 친구의 이제 조카입니다. 제 집사람이 친구 소개로 이제 아주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친척 관계로 이제 먼 조카인데 소개를 해서 그 당시에 또 몰래바이트라고 이제 그 당시에는 과외 금지 조치가 있어서 과외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근데 저같이 굉장히 그 고학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과외를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를 몰래바이트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집사람하고 만약에 헤어지게 되면 친구한테 이제 맞아 죽을 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묶여 있는 게 좀 있고요. 네. 그래가지고 언제 그쪽 부모님이 괜찮다고 승낙을 하셨어요? 이제 약혼할 때까지 제가 제대하고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장모님, 장인 어른은 장인어른 자꾸 하시고 네. 장모님은 네 구존에 계십니다. 네, 그러면 뭐 지금 장로님이 시장님 보시면은 뭐 장모님께서요. 예, 뭐 좋게 생각하실 좋아하실 것 거예요. 같습니다. 예. 딸 시집 잘 갔다고. 근데 속을 많이 썩혀드렸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처 삼촌께서 국회의원 선거를 3번을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다 안 되셨어요. 2등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모님 이제 도련님이 늘 출마를 한 거잖아요. 한 20년 이상을. 그러다 보니까 장모님은 선거라면 정말 아주 지긋지긋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 또 묵묵히 또 그 저희 장인어른께서 동생을 다 그 당시엔 또 금전 선거가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였으니까 과거에 그래서 장모님이 제가 이제 잘 다니던 직장 그것도 공직사회에서 제일 정점에 그런 시절에 느닷없이 정년을 7년 남겨놓고 이제 사직서를 내겠다 그러니까 뭐 장모님이 또 공교롭게 사직서 내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이 또 최순실 사태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선거 임박할 때까지 또 여론조사는 제가 처음에 한 달 전에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제가 초선시장으로는 경상도 지역의 몇 분을 제외하고는 제가 유일하거든요. 조선시장으로는 재선으로는 되신 분들이 한두 분 계세요. 근데 그래서 어마어마한 또 바람이 불고 여론조사에서 상대 후보보다 절반이 안 되는 수치가 나오고 이럴 때는 뭐 장모님이 잠을 못 주무셨겠죠.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강릉시장으로서 명맥을 이루었다 하면은 더 큰 꿈은 없으세요? 그건 뭐 우선은 이제 강릉 좋은 시장 발전을 위해서 네, 이제 3-4개월 촛불이 되겠다. 예. 예. 네. 우선 뭐 강릉이 당면한 현안이 너무도 엄중하기 때문에 다른 겨를이 없고요. 강릉을 어쨌든 세계적인 관광 도시 또 우리 뭐 돌아오라 소렌토 이런 아주 여건이 비슷하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지지부시 얘기를 했지만 작지만 아주 강한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네이밍을 얻고 또 저는 이제 뭐 평생을 국회에 또 있었기 때문에 늘 그 이 고향에 대한 마음들이 있지 않고 있었지만 고향이 또 잘 돼야지만 또 제가 또 후배들에게 따뜻한 선배로 또 남을 것 같고요. 그 강릉에 이제 올림픽을 대비해 가지고 큰 호텔들을 많이 지어놨던데 해변가예요. 네, 앞으로 또 몇 개가 더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비수기 때 네네. 경영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큰 호텔. 현실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금방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 계획으로는 이제 한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 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스 산업이라 그래서 이제 국제 회의 산업. 과거에 이제 우리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회의를 하거나 이런 뭐 총회를 하거나 이러려면 부산의 백스코를 가야 되고요. 아니면 경주 화백센터 같은 데를 가야 되는데 수도권에서 멀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서 하려니까 또 이렇게 여행 온 느낌이 조금 안 나고 그래서 강릉은 이제 KTX 강릉선이 1시간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일도 가능하고 또 1박도 가능하고 그래서 회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른 그 호텔들이 그 혜택을 골고루 좀 누릴 수 있을. 우리 저희 목사님 말씀하셔서 저희 강릉이 세계적인 커피 축제를 하고 있는 커피 도시입니다. 커피 산지가 아님에도 강릉의 개방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제 이벤트인데요. 한 2, 3일 사이에 커피 축제가 이제 물론 한 5일 정도 합니다만은 기간에 한 50만 명이 다녀가는 강릉에도 우리 시장님 통해서 계속해서 네. 많이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되어 있는데요.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김장한 목사님. 저는 은파 감리교회를 섬기는 김심회 집사입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제가 아픈 상황을 아시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 아마도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동안 중보 기도 모임이나 노인 대학 등의 참여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조금씩 참여하며 지냈는데 최근 6개월 정도 다리가 아파지면서 교회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 섬길 수 없게 되고 점점 주일을 잊어버리는 게 아닐까 저 스스로 불안해지기도 하고 마치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교회를 나가지 못해서 이런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게 제 영적인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제 나름대로 주일에는 꼭 방송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경우에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어떤 게일지요?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김심회 집사님. 네. 만나고 홈페이지에 온 사연이죠. 네, 다리가 아프셔서 지금 교회를 못 가고 계시네요. 이제 네. 물론 시장님이지만 장로님 이거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 돼요? 저는 이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네. 현실적으로 중국에 있는 많은 동포들 우리 교민들이 똑같은 이런 이제 교회 집회가 예배를 보는 게 이제 자유롭지 않고요. 물론 이제 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볼 수 있어서 그렇지만 그 외에 작은 도시들은 그런 공간도 없고 목사님도 따로 없고 이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그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저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저희 방송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모아놨다가 11,100불인가 얼마 갖고 왔어요. 미국 돈으로. 그래서 이거는 극동방송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 당연히 드려야 할 헌금입니다. 그리고 가져왔어요. 그런 거 보면은 참 그 믿음에서 그냥 몰래 주일날 방송 예배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모아놨던 헌금을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집사님께서 비록 건강이 안 좋아서 교회는 참석 못하더라도 그 예배 시간에 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겠죠. 그런 예, 시장님이 그렇게 해도 된대요. 아이고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는 제가 외람되지만 저도 중국 예를 들여서 말씀하셨는데 뭐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저희 또 방송 통해서 라디오 예배가 매주 11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예배 들으시면서 함께 또 그렇게 참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요.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 또 이렇게 또 고민이 있거나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들 있으시면요.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의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고요. 저희 극동방송 페이스북을 통해서도요. 짧은 영상 컨텐츠 많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오늘 김한근 강릉시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또 이제 비전, 기도 제목 있으실 텐데요.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이제 꼭 방송에 나오면 기도 제목을 말씀 올리기 전에 찾고 싶은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저를 이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준 분이 제 친구의 어머님이신데요. 제가 조한걸 목사님이시라고 미국의 LA 쪽에 지금 생존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모님은 작고하셨다고 그래요. 제 옆자기였는데 저를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하루는 교회로 불려서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죠. 불러서 그 목사님 사모님이시죠. 이제 저를 이렇게 주일학교로도 인도하고 그 어머님이 너무 이렇게 온화하시고 이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님은 이제 서울에 늘 이제 아버님 병고한 때문에 병원에 계셨고 이래서
어머님 같은 자애로움을 보내주셨는데 그 어머님 때문에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고 예. 그 친구를 지금 찾지를 못하겠어요. 미국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릴 때 옛날 조한걸 목사님 부친께서 옛날 조신일 목사님이시라고 1세대 잘 우리 알죠. 네네 네. 그 조한걸 목사님 아들입니다. 큰 아들인데 조광열이라고 예. 혹시 조광열. 네네 그 친구가 제 중학교 1학년 때 옆작입니다. 그 그래서 아버님 이름이 완걸 목사님. 네. 조완걸 네, 목사님이시고. 지금 아주 연세가 많으신 원로 목사님이실 텐데요. 네. 혹시 방송을 듣게 되면 누가 연락을 좀 강릉시로 비서실로 하면 될 그때 거니까. 강릉에 있을 때였나요? 네, 중학교 1학년 때죠. 네, 이제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계기가 됐으니까 그 친구를 꼭 보고 싶어요. 근데 강릉을 떠나고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에는 이제 연락이 끊겨서 그 당시에는 한번 뭐 네네. 우리가 네. 알아볼게요. 네, 저희 네. 방송이 또 미국에서도 네, 네. 또 네, 들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인터넷 통해서 나가니까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연락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기도를 좀 부탁을 올리면 우리 강릉을 포함해서 우리 전국적으로 소외된 분들이 실제로 시장을 하면서 느꼈는데 생각보다도 정말 어려운 소외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성탄의 기쁨이 좀 이분들께도 같이 골고루 퍼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도의 제목을 강릉시장님 김한근 시장님 저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시고 또 그동안에 뭐 올림픽도 있지만은 강릉 발전을 위해서 또 영동 발전을 위해서 크게 수고하시는 시장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고 내년도 교회 일이 다 잘 되기를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거기 강릉에서 뭐 우리 극동방송 잘 들릴 거예요. 네네. 예. 네네. 많이 좀 아껴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세요. 네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고맙습니다. 가십시오. 불러줘서 영광입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